자, 국민체조 또 들어갑니다. 짤가. 자, 여기는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제목을 비할인법의 이론이 아니라 비할인법 연습이라고 돼 있어. 비할인법 연습. 자, 비할인법은 선택을 좀 해야 돼요. 선택. 나는 비할인법의 계산은 못할 것 같다. 그러면 필수서에 82, 83페이지 이렇게 적어져 있을 때 83페이지 정도만 읽으면 돼. 83페이지. 거기 보면 비율분석법, 회계적 이윤율법, 자본, 회수기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야 미스터국 너랑 말이야 우리가 저기 수업 중에 한 놈만 조진다. 계산 문제 하잖아요. 한 놈만 조진다. 아니 그거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다. 자꾸 잊어서 그러지. 그렇다면 요 비할인법의 연습을 활용하셔. 비할인법의 연습을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해드릴 테니까 잊을만 하면 요거 챙겨놔요. 이 영상. 자, 잡소리 없이 한번 바로 들어가 봅시다. 자, 시험을 딱 보게 되면 항상 이런 걸 줘요. 비할인법은 여기에 자료를 주죠. 그런데 이 자료는 없어. 저기 자료는 없어요. 이거 쓰고 싶으면 필기하셔. 이렇게 자료를 주는데 항상 출제자는 두 가지 정보를 준다고. 두 가지에 대한 자료. 첫 번째가 투자 금액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나머지는 수익과 관련된 자료예요. 그럼 언뜻 보세요. 투자 금액과 관련된 정보가 부동산 가격 10억 원이고요. 부동산 가격 10억 원이고요. 대출을 얼마 받으셨어요? 8억 원 받았어요. 여기 보이잖아. 그럼 이 투자 금액만 분석해도 두 가지는 우리가 손쉽게 찾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두 가지가 뭡니까? 대부 비율. 대부 비율은 대출을 받은 비율, 영어로는 LTV. 대출을 받은 비율, LTV. 자,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죠. 부채 비율. 그럼 자, 흐름을 해봅시다. 자, 어떤 사람이 10억 원짜리 부동산에 투자했군요. 그런데 얼마를 대출 받았어요? 8억을 대출 받았군요. 8억을. 그러면 10억 중에 8억을 대출 받았으니까 대출을 받은 비율 몇 프로야? 10억 중에 8억. 80%잖아요. 이게 대부 비율이란 말이에요. 대부 비율. 그러니까 대부 비율은 공식을 적는 게 아니라 10억짜리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8억 받았군요. 80%란 말이에요. 80%. 자, 그럼 이제 부채 비율 봅시다. 이 부채 비율은 우리가 항상 암기했잖아요. 부채 비율은 부채의 건전성을 따진다. 해서 이렇게 모가지 치죠. 부채의 건전성을 측정한다. 뭐 되려고? 부자 되려고. 그래서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값이죠.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자,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안 돼. 자, 습관이 돼야 돼. 자, 지금 이 투자 금액에 대한 정보를 봤더니 부채가 뭐예요? 부채가 빚이잖아. 일반인에게 부채, 빚은 도박빚 이런 거 없어. 대부분 일반인은 대출이 빚이란 말이에요. 부채야, 부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8억 받았어요. 대출을 받은 비율이 얼마야? 80%야, 80%. 이렇게 대출을 받으면 항상 정부는 건전성을 측정해봐. 이 대출이 건전한지 건전하지 않는지. 이게 바로 부채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부채 비율이에요. 어떻게 측정합니까? 자기 자본이랑 비교해 본다고. 자기 자본이랑. 이 투자자의 자기 자본.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8억을 대출 받았고 자기 자본은 얼마예요? 10억 원 중에 자기 자본은 2억이 되겠죠? 2억. 그럼 몇 배야? 몇 배? 몇 배? 4배죠, 4배. 4배. 그리고 퍼센트로 치면 400%. 이게 부채 비율이에요. 이게 부채 비율이라는 건 빚이 얼마냐는 거야. 뭐에? 자기 자본의 빚이 얼마냐. 그러니까 사니까 야, 빚이 말이야. 자기 자본의 4배나 된다라는 거죠. 이게 부채가 건전해요? 불건전해요? 완전히 불건전하지. 그렇죠? 이게 부채 비율은 부채의 건전성을 측정한다. 뭐 되려고? 부자 되려고. 그래서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눠본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정말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비율이란 말이에요. 다시 봅시다. 오늘 무한 반복이야.
자, 부동산 가격 10억 원짜리를 사고자 하네. 투자했네. 근데 얼마를 대출받았니? 8억 대출받았네. 그러니까 얼마예요? 아, 80%를 대출받았구나. 80%를 대출받았구나. 이게 대부 비율이야. 자, 근데 8억의 건전성을 측정해 봅시다. 이게 부채죠. 8억에 차기자본으로 나눠봤더니 빚이 내 자금의 4배나 돼. 이게 부채 비율이라고. 부채 비율. 그래서 부채 비율은 부채 건전성을 측정한다. 부자 되려고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가. 예, 자기 자본을 나눈가. 하나만 더 해볼까라. 하나만. 대부 비율 나왔으니까 우리가 총부채 상환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영어가 더 익숙하겠죠. DTI. 자, 재작년에 DTI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DTI. 그럼 DTI는 금융에서도 잘 쓰는 건데 막상 찾으라고 하면 못 찾는다는 게 문제야. 자, 항상 DTI는 자신의 소득에서 원리금 갚는데 몇 프로를 쓰고 있느냐 이걸 뜻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해. 정부는 가구의 소득에서 가구들이 얼마의 지출을 쓰는지를 여러 다양한 방면에서 이게 찾아본다고. 예를 들어서 가구 소득가 100만 원이야. 100만 원. 근데 통신비에 얼마나 쓸까요? 봤더니 10만 원 써. 그러면 가구 소득에서 통신비에 지출에 쓰는 비율 10%잖아요. 또 봐. 가구의 소득이 100만 원인데 사교육비에 30만 원을 쓰고 있어. 그러면 가구 소득에서 교육비에 30만 원을 쓰고 있군요. 이런 30%, 이런 비율들을 따져요. 그런데 투자에서는 반드시 대출이 필요하고, 그래서 가구의 소득에서 대출에 원리금 갚는데 몇 프로를 쓸까요? 이런 것도 조사한다고. 그게 DTI라고. DTI. 그래서 우리 연상 코드가 DTI 나오면 몇 글자? 3글자라고. 3글자. 그래서 원리금의 크기를 찾는다고. 그런데 항상 요 D가 무슨 D다? 소득의 D란 말이에요. 소득에서 원리금 3글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게 DTI라고. 이게 너무나 간단한 건데. 봅시다. 이 사람 소득이 5천이네. 위에다 적어놨어. 소득이 5천이야. 소득이 5천. 5천만 원 소득으로 교육비도 지출하고 통신비도 지출하고 유류비도 지출하는데 이 사람이 원리금 갚는데 얼마를 쓰지? 궁금한 거야. 그게 DTI라고. 그래서 항상 DTI의 D는 소득이고 DTI는 3글자 원리금을 찾는다라는 거죠. 그럼 이 원리금을 미국 애들이 뭐라 불러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은행. 그러니까 이 사람은 소득이 5천만 원인데 은행에 원리금 갚는데 얼마를 쓰고 있어요? 3천만 원 쓰고 있다고. 3천만 원. 그러면 소득에서 원리금 갚는데 몇 프로 쓰고 있어요? 항상 소득에서 5, 6, 30이니까 60% 쓰고 있네. 60%. 이게 DTI라고. 이게 DTI. 자, 그래서 정리. 일단 첫 번째 투자 금액을 가지고 분석을 좀 해봅시다.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8억을 대출받았군요. 80% 대출을 받은 비율. 자, 이 대출이라는 부채, 빚이 생기면 부채의 건전성을 측정한다. 부자 되려고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거죠. 자기 자본 2억으로 나누면 4배. 부채가 4배군요. 자기 자본에. 예. 자, 그 다음에 대출을 받았으니까 소득에서 뭔가 원리금 지출이 나가야 돼. 소득에서 원리금 지출이. 그래서 소득에서 원리금 갚는데 몇 프로를 쓰고 있습니까? 3천만 원 쓰고 있어. 그러니까 소득이 5천이고 원리금 갚는데 3천이니까 5, 6, 30, 60%가 DTI라고. DTI는 소득에서 원리금 갚는데 얼마를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자꾸 이런 걸 놔두고 영수를 해야 이 이 기억력이 쏙쏙 남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조금 더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세 판 갖고 왔어요. 세 판.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조금 전에 대부 비율, 부채 비율, 그 다음에 DTI 얘들은 전부 다 이 대출 금액까지 투자 금액에 대한 분석이란 말이에요. 투자 금액에 대한 분석. 그럼 이제 나머지는 뭡니까? 나머지는 이제 수익을 분석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익을. 근데 수익을 분석할 때 좀 스무스하게 그냥 수치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세요. 자,
가능 총소득을 줬어. 그럼 이게 뜻하는 게 임대 단위를 꽉 채우면 1억까지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 유효하게 가져가는 총소득을 봤더니 8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왜 그래? 공실이 있다는 거죠. 공실. 그러니까 1억에서 공실을 빼면 실제 내가 가져가는 유효한 총소득 8천. 그러면 내가 실제 가져가는 총소득은 유효 총소득이잖아요. 이게 우리 실무의 총소득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총소득이 나오면 벌 것 다 벌었다. 이제 뭐 할 일만 남았다? 지출 세 가지. 지출 뭐예요? 보유기간은 영업경비, 그 다음에 은행의 부채 서비스에,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 자, 그런데 여기 영업경비가 있죠? 영업경비. 그러니까 영업경비가 2천이니까 경비를 빼고 남은 금액. 이게 순영업소득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순영업소득은 순영업소득. 그래서 6천이야. 6천. 그리고 순영업소득에서 이제 은행에 부채 서비스액 갖다 줘야죠. 그래서 밑에 부채 서비스액이 있어. 그래서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을 차감하면 세전. 이게 최소한 이런 식으로 해석이 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부채 감당률 해봅시다. 부채 감당률은 우리가 항상 모가지 쳐서 위에다가 뭘 올렸어요? 손을 올렸죠. 부채는 뭘로 붙인다? 손으로 붙인다고. 근데 손이 뜻하는 게 뭡니까? 손자 쓰다 보면 순자 같잖아. 순자.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자, 부채, 여기서 말하는 부채는 부채 서비스액이야.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게 부채 감당률이죠. 이게 부채 감당률이 나오면 부채 본인의 손부채.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거 살펴보는 거죠. 그럼 자, 살펴봅시다. 순영업소득이 얼마예요? 순영업소득이 6천만 원이에요. 근데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나요? 봤더니 부채 서비스액이 3천이야. 감당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감당할 수. 얼마나 감당할 수 있니? 2배 감당할 수 있잖아요. 2배. 이걸 우리는 부채 감당률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이 2야. 그러니까 굳이 공식 대입 안 해도 순영업소득이 6천만 원이고 부채 서비스액이 3천. 그러면 손부채,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6천, 3천, 2. 예. 이게 해석은 이런 거죠. 자, 항상 은행은 뭐가 궁금해요? 내가 받을 게 궁금해. 은행이 받을 게 부채 서비스액이야. 근데 부채 서비스액은 어디로부터 출발한다?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액이 나가는 거니까 순영업소득이 은행이 받을 원리금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할 수 있잖아요. 2배. 이게 부채 감당률이란 말이에요. 부채 감당률. 자, 그 다음에 채무 불이행률은 공식이 채무 나오면 임채무시가 아니라 유채무시라고 그랬죠. 유채무시. 그래서 항상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유효 총소득이 뭘 띵고 간다? 영부인을 띵고 갑니다. 그래서 영업경비,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분호 부채 서비스액이죠. 그럼 잘 봐. 이 채무 불이행률은 유채무시가 영부인을 이렇게 띵고 가는데 생각을 잘 해보세요. 자, 유효총소득이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투자자가 버는 총소득이에요. 총소득. 그리고 이런 유효총소득이 나오면 이제 이 유효총소득으로 총소득 벌어들인 거 갖고 지출을 해야 돼. 지출. 영업경비 지출해줘야 되고 부채 서비스액 지출해줘야 되고 마지막은 영업소득세 지출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영불영 세 가지를 다 지출해줘야 된다. 여기 보면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액, 그 다음에 마지막 0은 영업소득세죠. 이 세 가지를 다 그렇죠. 감당해야죠. 유효총소득이. 그런데 실무에서 이 영업소득세라는 걸 그렇죠. 잘 고려 안 해요. 왜? 세금이 주는 영향이 미미하고 세금이라는 게 이게 복잡해. 그래서 실무에서는 유효총소득이 영불영 요 세 가지가 아니라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진다고. 이렇게. 근데 왜 이름이 채무 불이행률이니? 자, 영업경비가 이렇게 갑자기 커져요. 갑자기 전기, 수도, 가스가 많아서 영업경비가 이렇게 커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효총소득이 후달려. 이렇게 다리가 숭구리당당 숭당당 후달린다고. 그 다음에 이번에 금리 올라서 부채 서비스액이 더 커져. 이렇게 부채 서비스액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효총소득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유효총소득이 무너져 내렸다는 건 결국 갚지 못하겠어요. 채무가 불이행됐어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채무불이행률이에요. 이게 채무불이행률. 자, 이해는 이렇게 했어. 그럼 자, 채무불이행률은 유효총소득이 영부인을 띵고 갑니까? 이런 건데, 유효총소득 한번 봅시다. 유효총소득이 8천이란 말이에요. 8천. 원래 이 총소득이 영업경비, 부채서비스에, 영업소득세 다 감당해야 되는데, 채무불이행률은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을 말한 거야. 그럼 영업경비가 얼마야? 여기 있네요. 2천만 원. 부채 서비스액 얼마? 3천. 그럼 두 개 합치면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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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렇게 5천을 딱 올리면 자, 짊어져요? 못 짊어져요? 짊어지죠? 채무 불이행은 안 난다는 거지. 충분히 8천만 원이 충분하니까. 이게 8분의 5. 8분의 5. 대충 몇 프로요? 8, 8은 64, 8, 7, 8, 6, 8, 48, 8, 6, 48, 아니 60 몇 프로 정정 되겠지. 60 몇 프로. 그러니까 0.6 얼마. 이렇게 객관식은 대충 하는 거지. 수치 정확히 몰라도 된다 이런 말이야. 됐다? 됐다? 그래서 부채 감당률과 채무 불이행률 한 번만 더 해봅시다. 깨끗하게. 한 번만 더 해봐. 자, 깨끗한 걸로. 이걸로. 깨끗한 거 여기 있네. 자, 지금 부채 감당률을 찾으세요. 부채 감당률을 찾으세요. 그럼 손부채,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순영업 소득이 6천, 그리고 부채 서비스액이 3천.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죠. 몇 배? 2배. 이게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 자, 채무 불이행률, 채무가 불이행될지, 채무가 이행될지, 채무가 불이행될지를 확인하는 거야. 채무 불이행률은 항상 유채무시가 영부인을 띵고 갑니다. 자, 유효총소득 8천. 이놈이 뭘 띵고 가야 돼요? 영업경비 2천. 영업경비 2천. 아이고, 2천.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3천. 그러니까 8천만 원이 5천만 원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죠. 채무.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에 충분히 감당하잖아. 이게 5천이니까 8, 6, 48, 60 몇 프로. 이렇게 되면 되겠네. 대충 8, 26이 62. 얼마 되겠네. 이렇게 찾아줘요. 이렇게.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행률. 부채 감당률, 채무 불이행률. 또 봅시다. 자, 이번에는 어떤 놈 들고 왔어요? 순영업 소득이죠. 순영업 소득이 딱 보이잖아. 순소득률. 순소득 승수. 자, 우리가 익숙한 건 순소득 승수가 더 익숙해요. 그리고 순소득 승수가 작년에 시험에 나왔죠. 항상 승수는 투자 금액의 크기를 측정하는 지표예요. 투자 금액의 크기. 그래서 승수가 나오면 항상 모가지 치고 투자 금액 올리면 이게 승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 금액을 순영업 소득으로 이렇게 나눈 값이에요. 그럼 해석 한번 해봅시다. 투자 금액이 얼마니? 투자 금액이 얼마? 10억이야. 10억. 그리고 이걸 뭘로 나눈다고 돼 있어요? 순영업 소득으로 나눈다겠죠? 순영업 소득 얼마예요? 여기 6천이야. 6천. 여기다가 6천만 원을 이렇게 집어넣어 봅시다. 10억 나누기 6천이에요. 10억 나누기 6천. 이게 순소득 승수예요. 순소득 승수. 근데 왜 이름이 순소득 승수냐? 자, 부동산 가격이 10억 원인데 이 10억 원을 이렇게 순영업 소득으로 나눴는데, 자, 질문이야. 여기에 있는 순영업 소득은 연단이에요? 연단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연단이죠, 연단위. 연간 순영업 소득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커? 투자 금액이 크게 돼 있다고. 무조건 투자 금액이 크게 돼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라는 투자 금액이 순영업 소득의 몇 배냐 물어보는 거야. 순영업 소득의 몇 배냐. 이게 승수야. 배수의 한자가 승수니까. 그러니까 승수가 나오면 항상 모가지 쳐서 투자 금액을 올려. 그리고 해석이
투자 금액이 순영업 소득의 몇 배인가요? 이렇게 찾는 거죠. 10억을 6천으로 나누는 거죠. 6천, 10억을 6천으로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순소득률이 있어. 순소득률. 이거 시험에는 환원율이라고 더 많이 나오죠. 환원율이라고. 딱 여기까지만 할 거니까 집중해. 딱 환원율이라고. 우리가 환원율이나 순소득률 나오면 뭐가 핵심입니까? 수익률이야. 수익률. 그래서 이제는 거의 기억이 없을 거예요. 11월, 12월이나 1월, 2월 달에 자, 편의점 가서 사장님 이번 달에 환원율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자꾸 물어보라 했죠. 환원율은 수익률이라고.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수익률. 그럼 자, 환원율이 수익률이다. 그러면 이제 해볼게. 잘 봐요. 자, 얼마 투자했어요? 얼마? 10억원짜리 투자했잖아. 10억원짜리. 그럼 얼마를 벌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가유 순전후를 줬어. 그러면 항상 성과를 측정할 때 투자에서 성과로 수익을 물어보면 뭘 대답한다? 기본이 순영업소득을 대답하는 거라니까. 순영업소득을. 왜? 자, 총소득은 절대 투자의 성과가 될 수 없다고. 벌어들이는 총액이지 남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성과가 아니라고. 최소한 성과는 경비를 차감하고 남은 순소득. 여기 순영업소득이 기본 성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소득률을 물어봐요. 그러면 순영업소득으로 수익률을 측정하라는 거구나. 수익률은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습니까?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습니까? 그러니까 10억짜리 투자했군요. 얼마를 벌었어요? 순영업소득으로 6천 벌었군요. 몇 프로? 6%란 말이에요. 6%. 6억이면 60%니까 6천이면 6%. 이렇게 답을 해줘야 된다고. 자, 환원율을 물어서 환원율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수익률 물어봤구나. 수익률. 그러면 10억짜리 투자해서 기본 수익이 순영업소득이란 말이에요. 순영업소득으로 6천 벌었구나. 6천. 6%구나. 6%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6%구나. 그래서 순소득률, 그 다음에 순소득 승수. 정리. 일단 제가 처음에 뭐 했어요? 분석해 봅시다. 자, 부동산 가격이 10억이군요. 대출을 8억 받았군요. 80% 대부 비율 LTV. 자, 대출을 받았어. 그럼 빚이 생긴 거죠. 빚의 건전성을 측정한다. 부채 비율. 뭐 되려고? 부자 되려고. 그래서 2억으로 이렇게 나누면 4배. 400%가 부채 비율. 그리고 이 사람이 대출을 받았으니까 이제 원리금을 지출할 거 아니에요. 은행에 원리금을. 그러니까 차입자의 연소득이 5천인데 원리금 갚는데 몇 프로를 쓰고 있나요? 원리금 갚는데 몇 프로를 쓰고 있나요? 3천만 원. 60%. 이걸 뭐라고 그런다? DTI 소득에서 원리금 갚는데 몇 프로를 쓰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 손부채, 순영업 소득이, 자,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나요?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네. 2배. 부채 감당률 2. 채무 불이행률. 유채무씨가 영부인을 띵고 갑니다. 유효총소득 여기 있어. 그리고 위에 영업경비 부채 서비스. 이게 8천을 영업경비 2천.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 3천. 8천만 원 위에 5천만 원. 이게 채무 불이행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승수. 순소득 승수. 뭔지 승수가 나오면 항상 모가지 쳐서 투자 금액을 위로 올린다. 그래서 순소득 승수니까 투자 금액을 순영업 소득으로 나눴을 때 항상 투자 금액이 커. 소득이 연간이니까 이게 투자 금액이 순영업 소득의 몇 배입니까? 투자 금액 10억. 그리고 순영업 소득 6천의 몇 배입니까?
요렇게 따져주는 거죠. 자, 여기까지.